대박친구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내일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쉽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다고 해서 수익 나기도 쉬운 건 아니죠. 오늘같이 이렇게 양 지수가 모두 1% 넘게 하락한 날, 특히 하락 종목수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월등히 떨어지는 날일수록 주식 투자를 괜히 시작한 걸까 후회감도 많이 느껴지셨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나의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 대박친구 2부 이분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대박친구 2부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믿음이 가고 괜히 의지하고 싶고 나에게 수익을 안겨줄 것만 같은 분이시죠. 바로 송펀드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펀드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강의 들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지금 끌고 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비 중에서 1899-97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펀드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까지 도와주실 예정이니까요. 얼른 상담 신청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송펀드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네, 또 수요일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종목 좀 상담을 해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이제 하웨이 제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국장의 영향으로 정말 양지수가 모두 1% 넘게 빠졌는데 송펀드 전문가님, 매일 아침 이렇게 미국 증시를 분석해 주시는 만큼 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노동절 연휴를 끝나고 모처럼 만에 거래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죠. 4% 정도 빠지면서 특히 네. 테슬라가 21% 빠졌고 그다음에 애플이 한 6.8% 정도 빠지면서 미국의 가장 대장주로 할 수 있는 테슬라와 애플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일반 투자자 중심으로 저가급 매수세가 꾸준히 있다면서 그래도 증시가 좀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아시아 증시도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모두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아시아 증시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전개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의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를 좀 받쳐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좀 시황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우리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요.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 안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좀 주가가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면서 우리 지수가 좀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양호한 흐름이 전개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주가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종합주가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은 종합주가지수가 보면은 그래도 옆으로 기간 조정, 횡보 조정을 잘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도 최근 단기 바닥권에서 상당한 많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여기서 더 치고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본 에너지 비축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비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기간 조정이나 그다음에 횡보 조정, 가격 조정이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우리 증시는 너무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연출된 후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는 제가 보면은 2,35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증시가 뭐 전고점 돌파하고 강하게 치고 가기는 힘들어 보이고 우리 증시가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코스닥 지수는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강하게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후 오늘은 좀 밀리는 양상을 보였죠. 네. 코스닥 시장도 제가 보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네, 예, 코스닥 시장에 보면은 특별한 주도주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을 했는데 바이오 관련주도 최근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코스닥 지수 좀 기간 조정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오늘 송펀드님이 이슈로 꼽아주신 강의를 어떤 건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이제 미국이 이제 다음 주죠. 9월 15일부터 하이 제재를 들어가죠. 하이 제재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이 하이 제재 내용이 뭐냐면은 하이에게 반도체 수출을 금지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미국 기술을 그렇게 반도체 장비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가지고 이와 같은 미국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된 반도체는 미국 하이에게 수출을 하지 마라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이 반도체를 하이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죠. 9월 15일이면 지금 오늘이 한 일주일 정도, 한 4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네. 그 전에 그러면 수출은 어떻게 되냐? 9월 15일부터 금지가 되는데요. 9월 14일까지는 어떤 반도체는 수출이 가능하냐면요. 8월 17일 이전에 생산이 들어간 반도체는 9월 14일까지 수출이 가능하고요. 네네. 8월 17일 이후에 생산된 반도체는 하이의 수출을 금지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9월 15일 이후에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도체 업황에 나타난 현상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하이가 이제 제재 기간이 미국의 제재 기간이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량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디램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디램 가격이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8월 24일 저점을 찍고 최근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 8%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반도체 디램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이가 한꺼번에 대량 매수 주문을 오파를 내면서 디램 가격이 최근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대만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이 급증을 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와 같이 하이가 최근에 대량 주문을 하면서 반도체 효물 가격이, 디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약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반도체 하이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한 3%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은 7조 3천억 정도, 7조 3천억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하이에. 그래서 상당히 크죠. 7조 3천억이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하이가 거의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도 반도체,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PC를 생산하고 태블릿 PC를 생산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하고 가장 경쟁을 하고 있던 분야가 하이하고 삼성전자가 가장 경쟁했던 분야가 이동통신 장비 쪽이죠. 최근 5G 장비 쪽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하고 일부 국가에서 하이 장비, 5G 장비를 배제시킴에 따라서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의 최대 통신사에 있는 버라이즌하고 한 8조 정도 네트워크 장비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하이 제재가 삼성전자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이 이동통신 분야에는 삼성전자에게는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화웨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스마트폰을 많이 생산하죠. 세계 스마트폰 MS는 삼성전자가 1위인데 화웨이가 한 2위 정도로,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웨이에게 반도체 수출을 금지시키면은 화웨이가 스마트폰 제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 분야에도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분야에는 좀 타격이 예상되지만은 이동통신 장비하고 스마트폰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 측면에서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하이닉스는 화웨이의 매출 비중이 얼마냐면 11% 정도 차지합니다. 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장 약점이 그거죠. 사업 포트폴리오가 삼성전자는 여기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전도 있고 그러죠. 이렇게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은 SK 하이닉스 약점은 그겁니다. 반도체 사업만 합니다. 반도체 사업만 하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분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작년 매출 기준으로 화웨이 매출이 한 11.4%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따져보면 3조 원입니다. 3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게는 반도체 수출 금지가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흐름이 양호했지만 하이닉스 주가는 상당히 약간 부진하게 전개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죠. 이와 같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개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최근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웨이의 그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네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이닉스를 보면은 주가가 참 부진하죠.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죠.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서 최근에 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주가가 여기서 치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하웨이 제재에 따라서 실적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가이던스가 보면은 1조 8천억 정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1조 2천억 정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보다는 일반 투자자의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하이닉스가 주가를 회복하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매도해가지고 삼성전자로 한번 교체 매매도 한번 고민해본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결국은 중국 하웨이 제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뭐 악재로 작용을 갈 수 있지만 중장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에서는 휴대폰 분야하고 이동통신 장비 분야는 호재가 반사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분야와 그리고 스마트폰 분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지금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할 것 같거든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보면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장비 업체들도 상당히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시장에서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격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테스나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치고 많이 올랐고 최근에 보면 DB 하이텍이나 그다음에 테스나,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나 그다음에 네페스나 니노공 같은 종목들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래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쪽에 보면은 D램 쪽은 아까 말한 대로 상당히 어렵다. 하이에 대한 매출이 좀 제재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또 있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미국의 펠립스 업체들의 물량을 상당히 많이 수주를 해오고 있죠. 최근에 보면 IBM 컴퓨터의 칩을
지금 수주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보면 엔비디아 칩도 지금 수주를 해가지고 삼성이 이탁 생산할 가능성이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최근 퀄컴 것도 지금 이탁 생산을 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삼성전자 최근에 파운드리 분야 쪽에 계속 영업력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쪽의 주가들은 선별적인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지고 포인트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램 쪽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신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저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1899-9738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송펀드님 나와주신 만큼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까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이번에는 HLB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1만 1,000원에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시고요. 다음 주 전망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뒷번호 3120님이 남겨주셨는데 HLB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HLB 매수가가 얼마다고요? 매수가가 11만 1,000원이요. 11만 1,000원요? 네. 참 HLB가 주가가 좀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죠. 네. 특히 얘도 이암암 치료제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미국 임상에서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컸던 종목인데요. 제가 보면은 이 종목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네네. 미국 쪽에 이제 임상 신청한 것이 과연 어떻게 임상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클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바이오 관련 중에서 소외를 받아가지고 최근 주가가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준다면은 여러분이 이 종목을 HLB를 가지고 계신 분은 내일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서 미국에 임상 신청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보면은 그 회사 IR 담당자가 이 회사 기업 내에서는 가장 정확히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좀 꼭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HLB가 앞으로 그 미국 FDA에 임상 신청한 거 임상 결과가 언제 나오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꼭 전화 한번 하시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요. 네네.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설명해드리면 최근에 HLB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얘는 반대로 좀 하락을 하고 최근 소외됐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꿈틀거리면서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뭉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 탈출을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한번 보유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른 바이오들은 대부분 급등을 했는데 얘는 처음 이제 바닥권에서 처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한번 홀딩을 하시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듯이 꼭 내일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기업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꿀팁까지 주신 것 같아요. 내일 꼭 전화해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송펀드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1899-97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YG 엔터테인먼트 남겨주신 분이고요. 매수가는 53,000원에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5년을 기다렸는데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장중에 6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더라고요. 네, 6만 원 올랐다가 네네. 다시 밀리는 양상을 주고 있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종목을 선택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죠. 여러분이 선택하는 종목이 한국에서 1등한 기업을 선택하든가 세계에서 1등할 수 있는 기업을 저는 항상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항상 주가가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등하는 분야가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1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IT 쪽 중에서, 아니 엔터 쪽에서 보면은 지금 방탄소년이 세계 1등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게 내가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엔터 분야, 콘텐츠 분야 쪽에서 1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JYP하고 YG엔트하고 SM 주가가 상당히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YG엔트 같은 경우도 콘텐츠 쪽에서 세계 1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주가가 많이 좀 오늘 좀 출렁거렸지만요. 제가 보면 최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추세가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YG엔터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엔터 관련주들은 제가 보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중장기로 접근해가지고 홀딩해가지고 중장기 투자하는 것이 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YG엔터테인먼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한국주철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1,200원에 보유 비중은 30%.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손펀드 전문가님, 한국주철관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한국주철관은 수도관 관련 업체죠. 그러면서 전번에 인천하고 이쪽에 수도에서 벌레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한번 움직이다가 최근 좀 횡보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종목 선택할 때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들어갈 때는 그 업황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성 있는 업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주철관 그러면 이 철강 쪽의 업황이 얼마나 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성장을 크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성장 크게 하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종목을 선택할 때는 그 업황이 과연 앞으로 계속 성장해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선택을 하는데 제가 보면 한국주철관은 일종의 순간적인 테마주였죠. 그 수도관의 수도물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테마주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매수를 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절대 종목을 선택할 때는 이와 같은 테마주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테마주라도 그 테마가 얼마나 지속될 수가 있는 것도 한번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한국주철관은 일시적인 테마로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면서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차트 분석을 할 때 이야기할 때 거래량 이야기를 많이 했죠.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최근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죽어가지고 거래가 살아나지 않고 있죠. 이 주식의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면 거래량이 최소한 50만 주, 100만 주 이상 돼야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는 좀 횡보 재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보면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이 종목은 제가 보면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정하고 한번 매도하는 생각을 좋아 보인다. 한 10,000원 정도 상승하면 매도한다 생각, 목표가 10,0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성펀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1899-9738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에서 남겨주시면 신청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성펀드 전문가님, 네. 또 내일 목요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사실 제가 이제 목요일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려는데요. 저 최근에 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장은 요즘에 테마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섹터별로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은 4분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냐면요. 네. 제로 가치하고 세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와 같은 제로 가치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한번 선별을 해가지고 딱 3종목 정도, 여러분들한테 내일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다가온 4분기에 꼭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일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여러분들 한번 하니까요. 제가 4분기의 유망 종목
3개를 공개하겠습니다. 재료 가치와 또 어떤 거였죠? 세력 가치가 있는 세력 종목 가치? 예, 종목을 한 찾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재료 가치와 세력 가치가 있는 다가올 4분기의 유망주 3선을 공개하실 예정이고요. 내일 저녁 7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방송을 듣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 1899-9738번으로 방송 신청 이렇게 4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 막 주식에 눈을 뜬 주린입니다. 신일제약을 남겨주셨네요. 45,000원의 보유 비중은 20%.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손실폭이 꽤 크신 것 같아요. 신일제약이 네. 제가 보면은 이제 주가가 오른 이유가 신일제약이 애 올랐습니까? 신일제약이요? 예. 잘 모르겠네요. 어떤 걸까요? 제가 보면 네. 이 코로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좀 많이 오른 거죠. 코로나 관련주로 많이 올랐죠. 참 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린다면요. 저는 주식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주식을 저는 증권회사를 한 30년 다닌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가가 한 차례 큰 시세가 난 종목은요. 차트를 보이면 잘 보시고 이렇게 큰 시세가 난 종목은 한 번 시세가 다시 나기 위해서는 보통 제가 뭐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큰 시세가 난 종목은 그 다음에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이 특별한 큰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세력들이 주가를 이렇게 크게 한번 해먹었을 때는 주가가 다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시세가 난 종목은 절대 뒤에 반등이 나올 때는 모더리 장세가 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큰 시세가 난 종목은 추격 매수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8,000원부터 58,000원까지 상승을 했네요. 엄청난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 조정을 보이고 다시 좀 오를 것 같으니까 제가 보면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면은 그 가격까지 지금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일제약은 어떻게 손실을 적게 보고 빠져나올까 그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특히 코로나 관련주로 급등한 바이오 관련주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충고를 드리면 이 종목들 내가 보면 백신 개발되면은 네. 주가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얘들 주가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본 신일제약 적정 주가는 저는 10,000원 정도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신일제약은 반등시마다 제가 보면은 물량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이와 같은 코로나 관련 해가지고 급등한 제약바이오죠.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반등시마다 물량을 축소해 나가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전문가님, 예. 요즘 시장이 저렇게 연일 급등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물리시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면은 이제 일반 투자가들이 바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요. 주가는 무조건 급등한 종목들은 제가 보면은 일단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가들은 보면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보면은 그 5% 10% 목으로 들어가다가 고생을 물려가지고 최소한 뭐 3개월 몇 년 고생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급등한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라고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일반 투자가들은 그 주가가 다시 약간 반등을 하면 또 갈지 알고 그 전에 시세가 낮기 때문에 또 한번 갈지 알고 따라가는데요. 절대 주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큰 시세가 난 종목은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상 지난 다음에 시세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확진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번 장에서는 약간 세력주들이 약간 흐름이 약간 옛날보다 약간 다르게 나왔지만은 지금 보면은 코로나 관련주가 오른 제약바이오주 제가 보면은 다 고평가입니다. 이 주식들 내가 보면은 몇 개월 후에 보면은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네네. 이 관련주들 급등한 종목들 될 수 있으면은 물량 축소하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결국은 이거 장기 투자하면은 결국은 손실 부분만 더 커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송펀드님이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송펀드님에게 종목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로 창구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1899-973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송펀드님이 내일 저녁 7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시는데 재료 가치와 그리고 메이저 수급의 가치가 있는 다가올 4분기의 유망주, 삼선, 관심주까지 공개될 예정이니만큼 방송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한 1899-9738번으로 방송 신청 이렇게 딱 4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분들에 한해서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나 손실폭이 너무나 크다고 남겨주셨네요. A 프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30%, 보유 비중은 30%, 매수가는 5만 원입니다. 손실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손펀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프로요. A-Pro라는 종목이 이제 2차전지 장비업체죠. A-Pro가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제가 이것을 몇 번 중단을 해주면서 얘는 좀 비싸다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장비업체 중에서 이제 제가 PNT하고 P&A 솔루션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줬는데요. 좀 오늘도 비교가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면 얘가 P&A 솔루션하고 PNT보다 비싼 거 뭐냐면 퍼 개념으로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얘가 한 200억 정도 나오면은 한 얘가 지금 시가총액 2,500 정도 되니까 한 지금 1.3배 정도가 되는 12배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P&A 솔루션이나 PNT 같은 경우는 퍼가 지금 한 10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ro는 좀 비싸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신규 상장돼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A-Pro가 앞으로 주가가 좀 치고 가기 위해서는 특히 새로운 사업에 지금 진출한 분야 쪽에가 전력 증폭기 쪽에 좀 신사업 아이템이 새롭게 성공을 해야지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A-Pro가 주로 하는 것이 뭐냐 충전 분야, 저압, 고저압 충전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제가 보면은 이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력 직봉기 쪽에 전력 직봉기 생산하고 있는 그 사업 분야에서 신제품이 나올 경우는 주가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A-Pro에 대한 차트를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한 후 주가가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다지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보면은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A-Pro도 지금 주가가 바닥권 탈출을 강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보면 A-Pro는 당분간 좀 바닥권 다지기가 진행된 후 상승을 할 경우는 저놈은 한 45,000원 정도까지 하면 좀 목표가를 잡는 거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5,000원 정도 상승하면은 매도한다는 생각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가량 사이에 남아있는데 오늘 손펀드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내일 저녁 7시에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료 가치와 메이저 수급 가치가 있는 유망주 3선을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네. 아까 손펀드님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수익 보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유망주 3선에 대한 힌트를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저 스타일이 그럽니다. 저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절대 합니다. 저는 50% 이상 남은 종목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력 중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 따지기가 진행되는 신규 상장력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두 개 정도 고를 생각이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몇 개 지금 후보를 골라놨기 때문에 저는 뭐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저는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는 종목, 저는 단타 종목을 절대 추천을 안 합니다. 중장기 투자해가지고 최소한 50%에서 100% 정도 수익률을 날 만한 종목을 제가 추천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 7시에 꼭 오시면은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그 유망주 3선 중에 하나만이라도 오늘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내일 아침 방송에 공개를 해드리고 오늘은 네. 제가
좀 아낄게요. 좀 아낄수록 또 더욱더 소중하니까요. 네. 내일 그러면 아침 방송에서 하나? 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송펀드님의 유망주 3선까지 모두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은데요. 내일 저녁 온라인 공개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로 창구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18999-9738번으로 방송 신청, 이렇게 듣고 싶다. 방송 신청 네 글자만 딱 남겨주신다면 이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방송 안에만 남겨주셔야 하고요. 종목 상담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 또한 18999-9738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롯데관광개발을 남겨주셨습니다. 19,250원에 보유 비중은 40%. 뒷번호 2039님이 남겨주셨거든요. 롯데관광개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산업들이 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이 흐름은 어떨까요? 롯데 관광개발이 참 보면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또 재개가 됐죠, 거래량이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분기 매출이 거래소 시장의 종목은 분기 매출이 5억 미만이면 거래 중지가 되고 홀싹 시장에서는 3억 미만인 경우는 거래 중지가 됩니다. 이번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2분기 매출이 5억 미만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거래 중지가 됐죠. 거래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특히 최근 관광업계 진짜 다들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관광개발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죠. 최근에 보면은 제주도에 리조트를 크게 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올 가을에 지금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크게 지금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거래 중지 되기 전까지만 보고도 국내 연기금이 엄청나게 이 주식을 많이 샀죠. 계속 꾸준히 샀습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사다가 지금 보면은 거래 중지 되기 전까지는 연기금이 계속 샀습니다. 주식을.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산 거 보이죠? 빨간 글씨가요. 이렇게 계속 사다가 거래 중지된 후 좀 주식 매수세가 좀 멈췄는데요.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 리조트가 개발하면은 주가에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의 가장 키포인트는 코로나가 언제 빨리 진정되냐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면 롯데 관광개발이 주가가 급등을 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이 종목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제주도 리조트가 오픈하면은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너무 단기적인 시대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 관점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실 것을 권장을 해드렸고요. 지금 방송 시간 10분 정도 남아있네요. 여러분들 오늘 종목 상담도 종목 상담이지만 내일 저녁에 온라인 방송, 송펀드님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송펀드님이 지금 유심 있게 보고 있는 유망주 3선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신청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지금 창을 보고 있는데 방송 신청 이렇게 네 글자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종목 상담도 진행되는 거 잊지 마시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고민도 남겨주시고 방송 신청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상담을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30% 정도 빠져 있습니다. 매수가가 43,250원. 희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은행주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KB금융은 어떨까요? KB금융은 은행주는 이제 보면은 좀 사양산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은행주보다는 좀 증권주를 좀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금융주 중에서는. 그래도 증권주는 그래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2분기, 3분기에 사상 최고치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은행주보다는 증권주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참 여러 가지 보면은 실적 같은 건 다 좋죠. 이제 자회사들도 실적 좋고 2분기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 보면은 은행주들이 어제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어제 은행주들이 미국에서 왜 많이 빠졌냐면은 오늘 미국 국채 대규모 입찰을 앞두고 국채 금리가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어제 미국에서 금융주들이 빠지면서
우리 그 시장에서도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PBR 개념으로 접근하면 제가 보면 지금 정확히 지금 제가 단발기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한 0.3배, 0.4배 정도 나옵니다. 진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대부분 이제 바닥권에 은행주도 대부분 바닥권이 있죠. 특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12월 달에 가면서 은행주들이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죠. 주가 PBR을 싸다, 밸류가 싸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배당이 고배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주는 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지금 생각을 하기는 이번에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을 보이면은 이쪽에 금융기업 쪽으로 미국에서 시장의 주도주 쪽으로 그런 순환매가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한번 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런 미국 시장에서 이 금융주들이 가면은 우리 금융주들도 조만간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장기간 소외됐기 때문에요. KB금융은 지금은 좀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면은 목표가 한 4만 5천 원 정도 잡은 거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참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인다. 지금은 제가 보면은 거래시장에서 교체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올라 있고 그다음에 KB금융 같은 은행주 같이 그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찾기가 힘드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참고 기다리시고 한 4만 5천 원 정도, 4만 5천 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보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주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시간하고 좀 싸우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네. 시간과 조금 싸워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고요. 지금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창을 쭉 보니까 방송 신청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정말 수익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송펀트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유심 있게 보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7시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다가올 4분기에 유망주 3선을 딱 공개하실 예정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저희가 방법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오늘 방송 시간 안에 1899-9738번으로 방송 신청 이렇게 딱 4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분들에 한해서 내일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CM 생명과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37,000원에 보유 비중은 30%. 계속 빠지고 있는데 꼭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게 또 상한가 이후에 첫 번째로 들고 오셨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제가 한 2만 6천 원, 7천 원대 제가 가져가지고 했는데 얘가 4만 9천 원까지 갔죠. 네네. 4만 9천 원까지 전 주가가 빠지는데요. 저도 이제 이 SCM 생명과학을 좀 매매를 좀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저께 며칠 전에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제 임상 과정에서 이상한 현상이 약간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15일 이내에 그 식약처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SCM 생명과학은 그 15일 안에 그 임상 과정에서 나타난 그 현상을 신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기관 경고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면 나중에 이제 회사 측에서는 별거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은 그래도 상장 기업이 그런 실수를 범한 걸 보고 제가 약간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그겁니다. 그 회사가 시장에서 신뢰를 좀 잃으면은 신뢰를 회복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이 주식을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보면은 그런 시장에 좀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최근 기관들도 좀 집중적으로 매도가 좀 출회됐고요. 그날 보면은 날짜가 8월 4일 날 보면은 국내 기관들이 21만 주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고요. 그때 보면은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보면 상당히 실망을 했기 때문에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하고 면역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있고 파이프라인도 9개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좀 신뢰를 해보고 상승을 하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는 일단 여기서는 바닥권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주가가 좀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제가 보면은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 상승하면은 한번 매도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좀 보유를 하시고 4만 원 정도까지 상승할 때 매도한다는 생각 좋아 보입니다. 네, 조금 보유하셨다가 4만 원 정도 왔을 때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 남겨주셨네요. 뒷번호 2509님이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9,900원에 보유 비중은 50%. 너무 간절하다고 하시는데 송펀드 전문가님, 일신바이오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일신바이오가 경고 종목이네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고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차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한번 올랐죠. 시세가 많이 났죠. 시세가 엄청 많이 났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약 2주 정도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보면 2주 정도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한번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양봉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9,900원이 매수가면 정말 최고점이잖아요. 최고점이니까 제가 보면은 이 일신바이오를 가지고 수익률을 낸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건 매수 시점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네네. 제가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진짜 매매가 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매매가 어려운 종목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쉬운 종목을 해야 되는데 변동폭이 큰 종목은 매매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투자가들의 매매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르면 계속 갈 것 같고 빠지면 빠질 것 같아가지고 또 빠지면 빠질 것 같아서 못 사고 오르면 계속 갈 것 같아서 팔지도 않고 그럴 때 일반 투자자 매매가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에 보면 주가가 제가 보면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일신바이오는 매일 아침에 9,000원 정도에 항상 주문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9,000원 갔을 때 매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네. 매일 아침 제가 보면 약간 손해본다 하더라도 9,000원 정도의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마음 아프고 속상하시겠지만 매일 아침 9,000원 정도의 매도 주문을 걸어놓으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레몬을 남겨주셨네요. 18,100원에 오늘 오르다가 다시 내렸어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레몬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참 레몬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마스크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요. 그다음에 뭐 코로나 관련 일도 하고 진짜 다양한 일을 하는 업체거든요. 레몬이 그러죠. 시장에 상장이 됐죠. 레몬이 보면은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많이 흐름을 좀 지켜보는데요.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이때 상장에 처음에 오를 때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한 후 최근 주가가 횡보를 계속한 후 주가 시세가 안 나고 있죠. 제가 이 종목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보면 이제 바닥을 치고 서서히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목표가 크게 잡지 마시고요. 한 2만 원 정도 상승하면은 매도한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몬도 제가 보면은 기업 내용을 가지고 2만 원 이상 치고 하기는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목표가 2만 원 정도 잡고 접근하는 전략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송펀드님과 함께 강의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종목 상담이 선정이 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 저녁 7시에 온라인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펀드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지금 다가올 4분기의 유망주 3선을 공개하실 예정이니만큼 방송 신청 듣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1899-9738번으로 방송 신청 이렇게 4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내일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송펀드 전문가님, 이제 대박친구 2부 오늘 마지막 방송이셨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개월 정도 이제 이 2대1 TV를 출연했는데요. 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좀 즐거운 일도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노래도 못 불러줬고 그래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종목을 제가 좀 더 많이 해주시고 상담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또 시간상 못 해드렸습니다. 제가 보면은 내일 오시면은 더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돈을 버는가 그런 방법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한 30년 한 사람입니다. 증권회사를 한 30년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 한 번만 해봐도 저 사람이 돈 벌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느낌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노하우를 제가 내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좀 아쉬웠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송포원드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 영광이었고 즐거웠고요. 자, 저희 대박친구 2부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대박친구 3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